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양한 이슈를 소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발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어지는 기술주들의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술과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반등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미국 증시는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칼리 전문가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를 좀 돌이켜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나스닥은 신이다. 좀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아나운서님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악재와 호재 속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미증시 흐름인데 적어도 지금 현재처럼 사실상 상승으로 원웨이로 가져가기에는 약간 물음표가 드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뭐 상승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와 있는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하락폭도 키워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동성은 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일단 좀 맞는 건데, 사실상 어떠한 악재나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대선까지는 우리가 폭락장을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서부터는 사실 이제 결과 나와주고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이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할 테지만 지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 자체로 특정 관련주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가 악재를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거지로 버티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더 시장에서 일단은 좀 메인 포커스로 좀 잡을 만한 요소 자체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포커스가. 근데 이 바뀌는 포커스가 먼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의 금리 인상과 동결을 가져갔었던 시장이었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4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근 1, 2년 사이 구간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든 시장이 뭐 박살이 나고 뭐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들 지금 현재 물가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메인 포커스는 나머지 다 뒷전이고 물가만 오로지 생각하겠다. 이게 연준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포커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물가였어요. 물가 내용 자체를 메인 포커스로 잡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장이 뭐냐면 침체예요. 침체는 뭐랑 가장 연결돼 있냐면요. 고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기타 지표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게 물가, 침체, 고용. 이 내용 자체를 계속 시장은 메인 포커스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크게 튀어오른다.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로 물가 자체가 완전히 사실 박살났다 할 정도로 낙폭이 크다.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져갔을 때는 당연히 물가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가가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메인 포커스가 침체, 고용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침체와 고용마저도 안정화시키고 또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금 현재 물가 상황 자체를 점검을 하고 시장 자체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물가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물가겠지 하고 누구는 고용만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지금 변화하는 파도처럼 출렁이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에서 변화를 감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를. 그래서 지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가 4년 정도 전까지 계속 고금리를 유지했었던 거는 물가를 메인 포커스로 잡았다. 물가를 어느 정도 낮추다 보니까 낮추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거쳤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큰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를 담아뒀었던 이 낙폭, 움직임 내용 자체가 여기서 침체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를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B컷을 단행을 하면서 연준 입장에서 오히려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막았어요.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침체가 나오기 전에 일부러 지금 50bp를 먼저 가져가면서 오히려 침체가 나와주고 그동안의 연준은 후발주자로 여기에서 대처를 했었다라고 하면 나 파월은 먼저 선제적으로 50bp 단행을 하면서 침체를 막았어. 여러분들 칭찬해 주세요. 이 얘기를 이번에 시장에서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나운서 이게 공식이에요? 물가를 잡는데 가장 큰 공식은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여놓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물가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했고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갔었던 것도 이게 공식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뭐 달래고 뭘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공식은 사실 불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원하는 뭐 2%나 뭐 다른 내용 자체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부수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겠지만 메인 공식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물가가 지금 현재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한대요.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죠?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올라가겠죠.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침체를 막아놓고 지금 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침체를 막아놓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금리는 낮춰놓고 침체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공식대로 본다라고 하면 물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그동안의 하락장에서 이렇게 다시금 물가가 튀어오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침체가 너무 심해서. 시장이 박살이 나서. 기업 자체 안 좋죠. 실업률 폭증하죠. 실업률 폭증하니까 사람들이 지갑 다치죠. 내가 지금 당장 월급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용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을 거의 못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뉴욕 쪽이나 뭐 사실상 땅값 비싸고 이런 데는 월급 자체도 높잖아요, 아나운서님. 미국 사셔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뭐 급여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높은데 그만큼 생활 거주비라든지 뭐 그냥 빠져나가는 게 생활비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냥 월세 뭐 그쵸 기름값 생활비 뭐 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사치를 막 크게 안 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버는 게 1,000만 원이어도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월세가 그런 데는 막 300만 원 막 그쵸 뭐 4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저축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달에 벌어서 달에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사실 침체가 크게 오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의 소비 패턴이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사이클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나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만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들만 버텨주는 거고 이미 소비재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고 이렇게 됐었을 때 기업 입장에서도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릴 수가 없는 환경 서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는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침체가 안 오면 고용 상황 괜찮고 다 괜찮으면 나 잘리지도 않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물건이 잘 팔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침체 사이클 현재 구간 때는 그러면 뭐냐? 침체를 막아놨어요. 물가로 다시 포커스가 가져가는데 침체를 막아놓은 물가에 대한 흐름 금리 인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공식인데 이거를 안 오를 수 있게 어떻게 연준이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이 보는 메인 포커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처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금리 인하했다, 인상했다 이런 내용만 지금 발표를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잡아주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무려 0.1% 수준밖에 오르진 않았어요. 예상치 대비 0.1%고요. 이전치 대비는 오히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움직임 관점 안에서도 하락폭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튀어오르는 결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유가 상승이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리스크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9월 달 내용인데도 0.1%나 올랐어?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할 건데? 11월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 속에서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상관이 없다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물가가 급등하는 결과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지금 현재 당분간 접어들었어요. 오히려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아직 시장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물가와 침체를 메인 포커스로 잡고 있는 시장이면서도 그래도 상승 흐름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갈 수 있는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지표 주간이 끝나자마자 물가지표 주간이 이어졌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2.4%,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0.3% 상승한 3.3%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우리는 항상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안 좋았었던 거, 좋았던 거를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뭐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 증시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큰 낙폭이나 상승을 가져갔었던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안다라고 했었을 때 미래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메인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상 역사라고 하긴 그렇고요. 우리가 사실 최근의 패턴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일부에 대한 내용 해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일단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 예상치 아까 좀 설명드렸었지만 0.1% 상회한 원래는 예상치가 0.1%인데 그보다 상회한 0.2%가 나와줬고 헤드라인 자체는 대신에 여전히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이전치 대비 기준으로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뭐 2.5%였는데 2.4%, 예상치는 2.3%, 예상치 대비는 0.1% 올랐지만 이전치 대비는 0.1%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어 쪽에서는 사실 반등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지금 일단 그래프를 좀 보시면 위에가 이제 코어고 아래가 헤드라인이에요. 코어 같은 경우가 사실 연준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거 에너지나 이제 곡물,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물가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요거를 메인 포커스로 보는데 요게 이제 살짝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역사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올 초만 보더라도 아나운서님 이런 거예요. 물가가 다시금 스물스물 반등하는 척했다가 이게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을 유지를 못해요. 반등하는 척했다 결국엔 다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그리고 만약에 0.1% 수준의 예상치 대비 변동성이 아니고 만약 0.8, 1% 이상 비껴나갔다라고 하면 충격이에요. 근데 뭐 예상했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0.1% 수준이면 예상했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찔끔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앞에서도 올 초도 그렇다시피 올라가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빠져주는 움직임을 계속 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앞에서 하락폭을 가져갔었던 거에 당연히 뭐 조금 쉬어가는 템포다 내용 자체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 금리 인하까지도 단행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 이 부분 자체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좀 또 문제가 되겠지만 대응을 가져갔어요.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공식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작용을 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PI 기준으로 주요 상승 섹터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운송 1.4%, 의료 서비스 0.7%, 그리고 의류가 1.1%, 전력가스 0.7% 상승을 보여줬고요. 주요 하락 섹터로 보신다라고 하면 가솔린, 난방유에서 각각 4.1%, 마이너스 6% 수준으로 이제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또 크게 악재로 좀 담아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사태 자체가 중동 전체로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석유시설 타격, 핵시설 타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까지 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일 가격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WTI의 가격 자체, 브렌트유까지 해가지고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헤드라인이든 뭐든 결국에는 저는 사실 에너지 가격을 무시한다. 그래서 코어, 슈퍼코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절대 산업 전체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결국에 이 원유를 뽑아서 가솔린, 뭐 그렇죠? 경유,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운송에 필요한 연료를 여기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원유 가격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원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또다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차를 몰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휘발유 경유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금 2,000원, 2,200원 시절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가장 크게 고점을 올렸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들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곡소리가 났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죠. 택배 운송, 뭐 이제 화물 운송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달에 기름값이 이런 분들은 만만치 않아요.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400만 원, 500만 원이었던 게 600만 원, 7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들어오는 비용 자체는 똑같다라고 하면 손실이 기름값만 올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이다라는 거인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플러스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무조건 에너지나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얘네가 장기적으로 올라와 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 같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하락 섹터 자체가 다음번에는 현재 유가의 반등 속도나 상승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반등 수준보다도 다음번에 다음 달 기준으로 발표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지금 시장에 계속 내포되어 있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결과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일 만한 뭐 그렇게까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우려 수준으로 지금 좀 가져갈 만한 내용 자체는 없다. 최근에 이제 뭐 AMD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각각의 이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AI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지금 달릴래. CPI 굉장히 지금 사실 하락을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릴 거야. 언제까지? 대선 때까지는 그냥 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순응을 하면서 일단 좀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선 전까지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유 종목이나 내용 자체에서 낙폭이 조금 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 가져가면서 11월 달까지는 내가 그래도 홀딩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정리 관점이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패턴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헤드라인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박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동영상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매주 미국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AI 관련 기업 중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AI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오라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을 대체할 기세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도 훨씬 잘 그리면서 사진도 현실에 있을 법하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인간이 만든 디지털 창작물, 빅데이터를 수백억 번씩 반복 학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 수십 테라 이상의 속도로 계산을 하는 슈퍼컴퓨터도 체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준 데이터가 없으면 훈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기업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 미래의 황금이 될 것으로 알아본 괴짜가 만든 회사인 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은요, 1977년 6월 16일에 창립되었고요. 창업자는 레리 앨리슨과 반 마이너, 에드워츠입니다. 오라클은 미국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천정부지 유지비에도 스타벅스, 삼성전자, 웬만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돈 써가면서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 F1 스포츠팀은 훈련 과정부터 성적까지 넘사벽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든든한 파트너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오라클은 독설가이자 일론 머스크 안 부러운 세계적 부자 레리 앨리슨의 기업이자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자산을 단단히 쥐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래된 강자입니다. 네,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는데 정작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곳에 쓰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용화한 시스템이 없으면 은행 계좌, 잔고 조회 기록조차도 볼 수가 없고 연락처 조회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민감한 인사 기록, 개발 정보, 물류 정보 등을 정리하고 꺼내서 프로그램을 굴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가로, 세로 무한한 크기의 표를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조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등장 이전까지 40년 가까이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독점 아닌 독점을 했던 회사입니다. 말랑말랑한 1.5배가 저장 장치가 고작이었던 시대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함을 깨달아 오라클을 창업했다고 하는데요. 레리 앨리슨은 지금보다 젊을 때 90년대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스타 창업자이자 빌 게이츠를 겨냥한 독설가로도 유명합니다. 레리 앨리슨은 본래 IBM에서 근무하다가 앞서 얘기한 일종의 가로, 세로로 만든 데이터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레리 앨리슨은 1977년에 세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실이라는 감성은 전혀 없는 회사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IBM 기술을 모방해서 급히 서비스를 내놓느냐고 정말 엉성하게 시작해서 오류도 많았지만 결국엔 성공시켰습니다. 보안사고 위험이 매우 낮고 사용하기에는 직관적이어서 쉽게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확보한 현금으로 본업에 경쟁이 되는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한 것도 생존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들은 백업용으로 2중, 3중으로 클라우드 기업과 계약을 맺는 추세에서 후발주자격인 오라클이 수혜를 잇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고 슈퍼컴퓨터 기반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데이터 운용에 힘을 싣기도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열풍에 올랐던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에 대한 최근 이슈와 주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라클 정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잘 모르세요. 오라클 네. 기업이 어떤지는 좀 잘 모르는데 사실 빌 게이츠보다도 자산이 많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오라클이라는 기록 뭔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했었던 이 오라클 기업 한번 좀 여러분들도 유심히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실적을 한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나 증가를 또 보여줬고요. 클라우드 매출마저도 이제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얘네 수준에 대한 매출이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뭐 133억이 아니고 달러예요. 공세기가 더 붙는 거죠. 어마무시한데 여기서 7%, 10%씩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수준의 계속적인 발전 그리고 매출적인 성장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나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AI 이제 모델 훈련 수요로 증가로 인해서 강력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내용 자체 성장세도 계속적으로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AW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과의 이제 멀티 클라우드 협력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제 기술 사용량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협업을 굉장히 좀 잘하는 또 기업이에요.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하죠. 뭔가 하드웨어적인 내용 자체 생산, 제조업에 대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객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무제한으로 이 가상
PC 상황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은 사실 뭐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뭐 메신저라든지 그렇죠,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광고 매출, 유튜브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 모든 생태계가 사실 가능성 포텐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크게 남아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AI에서 집중했었던 것처럼 이 오라클 역시도 이러한 내용 자체에서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AI 매출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또 얘네는 또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오히려 시장의 AI 쪽으로 너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춤하고 여기서 망가졌다라고 하면 얘네 역시도 사실 성장이나 탄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뭐 지금 시장은 뭐로 가도 AI예요. 뭐로 가도 AI니까 AI 좋아 하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같이 협업하면서 계속 같이 우리 성장하자. 우리 옆에서 도와줄게.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승이나 내용 자체 주가를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도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센터 확장은 지금 일단 100개 이상의 추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지금 좀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거고 계속적으로 경쟁해서 압승을 할 거야.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나머지를 지금 현재 치킨 게임으로 배제를 시킬 거야가 아니고 같이 살자, 같이 돕자, 같이 상생하자, 공생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AWS 같은 경우도 지금 오라클과 손잡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현재 발표를 했고요. 제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빌 게이츠를 넘어서 지금 세계 5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뭐 아까 아나운서님이 재산이나 뭐 자산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좀 올려주셨는데 뭐 사실 뭐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산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엔비디아랑 지금 일단은 또 손잡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65억 달러로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빅테크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메타나 그렇죠. 일단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 할 거야. 뭐 할 거야. 괜히 뭐 자본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애플도 뭐 애플카 한다 뭐 난리치면서 예전에 했었지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과 가장 메인 포커스를 잘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에 대한 주가 방어 이런 부분들 자체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딴 거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 오라클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업과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을 하면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사실 오라클은 저 역시도 예전부터 일단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 주가를 한번 좀 보세요. 주가를 한번 보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죠. 지금도 고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준비했었던 내용 자체가 사실 지난 주서부터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보세요, 아나운서님. 일주일 전에 지금 가져갔었던 것보다도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점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추세의 힘을 어마무시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쇼크 받았었던 내용 자체가 지금 38달러 수준이었다가 175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무려 코로나 때 저점 기준으로 4배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눌러줬었던 자리값 기준으로도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나 내용 자체 지금 밑에 지금 나오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뭐 사실 80% 이상이 9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가져가는 게 거의 없고 실적 자체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가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점 자체를 기준으로 아 이거 괜찮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아 그래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도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제발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다 증명을 했어요. 코로나 쇼크 때도 증명을 했었고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상 시장에서 빅테크 막 70% 80%까지도 하락 맞는 기업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도 증명을 했습니다. 뭘 증명했냐면 눌러줬을 때가 정말 좋은 매수집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점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다. 한번 크게 눌러주는 타이밍은 사실상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정책이나 내용 자체, 지수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구조에서 한 번의 큰 눌림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당장 주셔야 되겠죠. 사실 175달러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 오라클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 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안 살 것인가요? 이거 사야죠. 사야 되겠죠.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었던 명품 어떤 특정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품 브랜드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얘네가 갑자기 뭐 그냥 재고 처리다 뭐 때문에 그냥 브랜드가 사실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 상황 때문에 30%, 40% 폭탄 세일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안 사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얘네는 다 명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위 랭크에 있는 모든 명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명품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빅 세일, 빅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프리미엄이 계속 붙여가는 이 과정에서 산다라고 하면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도 다 좋지만서도 이렇게 고점을 그려가면서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 니네 너무 좋은 거 알고 더 상승력 있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니네 한번 고점 대비 기준으로 20% 30% 눌러줘. 박앤세일 할 거야. 그때 돼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대표 우리가 탑 10 안에 든다. 탑 뭐 20 안에 든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타성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 지금 내가 적금을 들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윳돈으로 내 전 재산을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내 여윳돈으로 넣고 내가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내 본인 자산의 5% 10% 수준만 넣어놓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에 꺼내겠다. 그럼 30년 후에 꺼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업들만 골라서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쌀 때. 그러면 30년 뒤에는 얘네가 가치가 무조건 몇십 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은 언제든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었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면 참여를 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내용 자체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성장은 무제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라클 최근 실적부터 이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저점으로 봐도 될 만큼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매수하지 말고 한번 눌러줬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매수 타이밍 같이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매수 타이밍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외에도 이번 주는 기술주들의 각종 컨퍼런스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밋, AMD 어드밴싱 AI 2024 등에서 각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과 포부들을 밝혔는데요. 칼리 전문가님은 앞으로도 AI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지 이런 행사들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했었을 때는 사실 좀 물음표예요. 워낙 지금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하는 자리값까지 또 다시 올랐거든요. 반등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뭐 한계가 없죠. 뭐 AI로 만약에 이제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이고 당연히 미래의 기술로 봤었을 때 누구나가 아는 기술인데 얘네가 정말 버블을 지금 현재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금 자리값을 버티면서 스무스하게 들어 올릴 것이냐 저는 사실 그게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번의 큰 낙폭 실현 자체가 이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자금 투입이라든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 산업이나 우리가 향후 3년, 4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가치에서 놓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현 상황, 현재를 직시해서 지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약간 저는 부정론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지금 일단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왕이 최근에 계속 코멘트를 해요. 블랙엘 반도체 수요 지금 현재 미쳤다라는 표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판다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H칩이라든지 그리고 이 블랙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하면서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130, 140달러까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지금 이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면요. 지금 시총 자체가 지금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3조 달러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수 칩에 대한 수요, 기대감, 내용 자체로만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판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한 번 더 틀어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만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중 돼서는 사실 정체되고 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돼. 그 변모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 지금은 AI에 대한 칩을 팔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내용 자체에서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수익을 더 크게 대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AMD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발표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주가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4% 하락을 보여줬어요. 아나운서.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나중에는 좀 더 모르겠죠. 1년, 2년 뒤에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 자체가 또 따라잡히면서 비슷해지면서 또다시 모르겠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엔비디아한테는 아직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멕시코에 이제 GB200 반도체 서버 생산의 이제 설비 건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슈마컴에서 매분기 GPU 이제 10만여 개를 지금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슈가 나와주면서 슈마컴 큰 낙폭을 가져갔었다가도 지금 반등 상승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특정 기업들에서 계속 이러한 수요나 내용 자체 공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만 나와줬다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나와주면 계속 오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최근에 뭐 젠슨왕이 이제 주가 청산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대 뭐 9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금액대를 이제 뭐 청산을 하면서 가져갔었던 거 또다시 이제 이슈 지나가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에서도 GB200 을 이제 구성하는 서버 최초를 좀 활용을 하면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규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져가면서 계산 속도에 대한 향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연말 양산을 하면서 내년 1월 초에 출하 계획을 하는데 내년 이 연말 양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좀 블랙웰이랑 겹치죠. 수준 자체나 내용 자체가 아직 엔비디아 쪽에 너무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이번에 대한 내용 자체 부분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있지는 않았다. 리사수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실행에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좋아 얘기를 어필을 하고 있지만 계속 비교되는 건 엔비디아예요. 나중에는 사실 이 어느 정도 이 생태계에서 일단은 올라섰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나중부터는 좀 제로섬이 될 거예요. 우리가 흡사 엔비디아 OTT 시장처럼 어느 순간에는 사실 서로 간에 지금 일단은 경쟁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했었을 때 어느 순간엔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MD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올라서 받쳐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수준에서 강한 상승이랑 내용 자체를 추가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 때 저는 크게 박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장이 아닌 곳에서 굳이 무리하게 AMD 뭐 지금 주춤하고 일단은 상승 여력 좀 덜했으니까 엔비디만큼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이 지금 충분히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좀 부정론자에 대한 입장으로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 AI 기술주들에 관한 견해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소식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년 예산 19조 원을 조기 투입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12일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새로 발표한다는데 중국 기업들 지금 접근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야, 이게 정말 어려웠었던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본들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오전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제 좀 항생을 대응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이미 지금 스마트머니다 그런 부양책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들어오면서 뭐 190조 원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한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최근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들어왔었던 금액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하면 뭐 거의 지금 현재 사실 9월 달 내내 상승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지수 자체가 17,000에서부터 23,000대까지 한 번도 조정 없이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꺾이면서 지금 일단 눌림 자리 값이 무려 10%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10%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을 좀 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낙폭 한번 보세요. 지수가 아나운서에 10% 빠지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네. 10%는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상승을 워낙 크게 가져왔다 보니까 매도세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양책이잖아요, 아나운서님. 이 내용이 뭐냐면 제조업이나 내용 자체 지금 현재 중국의 분위기를 살린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큰 돈을 지원해줄게 그러면 와 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주가에만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중국 경기는 이미 침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살리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국계 기업 뭐 지금 항상 홍콩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투자를 하자 하면서 지금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와 같은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중국 부양책 결과 지금 일단 좀 최근에 이슈들 좀 본다라고 하면 연내 38조 원 규모의 이제 재정 지출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12일 오전 10시에 이제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내용 자체가 일단 좀 나와 줄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 자체에 이제 좀 변동성이나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또 판단이 될 거예요. 일단 내년 중앙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1,000억 위안 조기 투자를 할 것이고 1,000억 위안의 이제 건설 프로젝트의 이제 조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시장의 현재 유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 하향 조정 계획 발표하는 것도 사실상 1조 위안에 대한 금액 자체의 이제 공급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을 지금 현재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지금 중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지금 그 외에 이제 해외 자본들이 단기간에 지금 좀 몰리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좀 가져갔는데 이미 만들어진 상승이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 얘기가 나와주고 지금 일단 심상치 않았었던 분위기는 이미 이전에 노렸어야 됐다라는 거야. 여기 바닥 구간, 이 구간 때 지금 심상치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투자 방향성을 잡았어야지. 항상 이미 다 어느 정도 크게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보면 조정이 나오고 기간값 조정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거 이거 왜 떨어져요? 부양책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죠. 이미 올라와줬고 여기마저도 누군가는 아직도 수익 중이다 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막 사실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내용 자체인데 실제로 기업들이나 지금 경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안착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는 저는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내용 자체는 사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성 접근 정도로만 조금 짧게 바라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중국 경기는 이미 침체고 살리기 위한 작업을 갖고 가고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자리 값, 자, 매도 체결, 자, 29 기준으로, 자, 41자리 값 커팅, 자, 밴드 바닥 수준 115자리 값, 자, 2115, 1차 청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2탈 자리 값 나와주면 본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반등이니? 안 주니? 119자리 값까지 터치. 자, 131자리 값, 자, 본절 자리 값 잡아놓고요.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계속 지금 일단은 본절 커버 보면서 가져가야 돼요. 주는 자리에서 먹는 자리 값 해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5 1청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 자리 값. 안 주면 말고. 자, 31자리 값 본절 달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자리 값은 5분 봉상 밴드 바닥 구간. 자, 118.75까지 낙폭 가져왔습니다. 자, 115 터치. 자, 정확하게 딱 터치 나와주네요. 자, 돌파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1청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50초 구간대 언더 돌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09, 107. 자, 전저점 돌파. 104, 101자리 값 터치 좋습니다.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5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59 기준. 자, 70일 커팅. 이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46까지 345.75. 자, 이제 힘 좀 키워가네요. 45자리 값 1청 자리 값이기 때문에 자, 1청 보실 분들 자, 지금 자리 값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도세 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330까지.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자리 값 잡아놓고 지켜볼게요. 자, 본절 대행 반등은 한번 봐야 되고요. 그게 본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1청 보실 분들 자, 지금 자리 값 자, 시장가 청산도 자,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내 추세가 안 나와줬어요. 이제 힘 받아주는데 요런 게 좀 당연한 결과값이죠. 자, 305자리 값 2차 청산 봐주시고요. 최종 청산 260까지 바라볼 겁니다. 자, 2305자리 값 2차 청산. 자, 55포자리 값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버텨야 돼요. 본절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번 좀 버티는 자리 값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306 터치. 305자리 값 1청, 2청. 105자리 값 일단 올청 볼게요. 55포. 자, 2305 2차 청산 자리 값 올청대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부터 챙겨 놓을게요. 자, 305 터치 좋습니다. 11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78달러대까지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었는데 지속적인 전인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로 지속적인 상승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일단은 나와져 있는 제가 히든 종목 내용 자체 공개가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옥시덴탈 페트릴륨 일단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다 일단 좀 투자를 했었던 이유는 오일 가격은 지금 현재 무난하게 80, 90대까지는 지금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지금까지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사실상 단발적인 조정이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80일 넘는 수치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 홀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현재 관점 기준 2700 기준으로 일단 확실히 좀 조정을 단기간에 좀 보여준 모습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 2661선까지 지금 또다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지만서도 오히려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추가적인 조정 자체나 내용 자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포커스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리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나 내용 자체 일단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600을 안착하는 순간은 저는 22,000까지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 언더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여기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저항 라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리가 최근에 일단 좀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일단 좀 생각했었던 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못 가져가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조정 자리 값이나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구간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리 가격은 다시금 현재 중국 부양책이나 내용 자체의 기대감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